이번 일일 드라마는 한강의 두 그림자입니다. 총 16화 단편 일일 드라마이며 매일 한 편씩 업로드됩니다. 재벌과 서민의 사랑 이야기 한강의 두 그림자 시작합니다. 1화 비 오는 새벽 엇갈린 첫 만남. 드라마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 시청 후 들으신 후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였다. 서울 아산병원 정문 앞에서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한서진은 간병복 위에 얇은 점퍼를 걸쳤다. 소매 끝이 젖어들었다. 차가웠다. 손끝이 시렸다. 12시간 교대 근무가 끝났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야 했다. 우산은 없었다. 가방으로 머리를 가렸다. 발밑에 물이 찼다. 신발 안쪽으로 물이 스며들었다. 양말이 축축해졌다. 숨을 내쉬었다. 입김이 하얗게 퍼졌다. 병원 옆 횡단보도 앞에 섰다. 신호를 기다렸다. 빨간불이었다. 차들이 빗속을 가로질렀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물웅덩이에 반사됐다. 눈이 부셨다. 고개를 숙였다. 그때 비명이 들렸다. 병원 앞 교차로 같은 시각 한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오토바이가 옆으로 미끄러져 있었다. 배달 가방이 바닥에 널려 있었다. 음식물이 쏟아졌다. 남자가 신음했다. 다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피가 흘렀다. 차들이 멈췄다. 경적이 울렸다.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한서진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횡단보도로 뛰어갔다. 무릎을 꿇었다. 남자를 살폈다. 의식은 있었다. 다리에서 피가 계속 났다. 점퍼를 벗었다. 남자 다리에 감았다. 꽉 조였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괜찮아요. 한서진이 말했다. 곧 구급차 올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한서진은 남자를 부축했다. 일으켜 세우려 했다. 무거웠다. 힘이 들었다. 그때 검은 세단이 멈췄다. 블랙 세단 조수석 창문. 강도윤은 창문을 내렸다. 빗물이 차 안으로 튀었다. 한서진이 보였다.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부상자를 부축하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다. 간병복 소매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도와드릴까요? 강도윤은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10분이었다. 회의가 아침 8시였다.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 시간이 없었다. 아니, 강도윤이 말했다. 그냥 가. 운전기사가
망설였다. 하지만 저 사람이 가라니까.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도윤은 창 밖을 봤다. 한서진과 눈이 마주쳤다. 잠깐이었다. 1초도 안 됐다. 하지만 그 눈빛이 뇌리에 박혔다. 미움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다. 그냥 무표정했다. 텅 비어 있었다. 차가 멀어졌다. 백미러로 뒤를 봤다. 한서진은 여전히 남자를 부축하고 있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윤은 창문을 올렸다. 아산병원 응급실 앞 새벽 4시 구급대원들이 남자를 들것에 옮겼다. 한서진은 옆에 서 있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다. 추웠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한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지나가다가 도왔어요. 연락처 남겨주세요. 나중에 확인 전화 드릴게요. 한서진은 번호를 적었다. 간호사가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돌아섰다. 한서진은 병원 밖으로 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렸다. 점퍼는 응급처치에 쓰고 버렸다. 맨몸에 간병복만 입고 있었다. 정류장으로 걸었다. 발이 무거웠다. 신발에서 물이 찰박거렸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다. 버스가 왔다. 올라탔다. 카드를 찍었다. 삑 소리가 났다. 뒤쪽 자리에 앉았다. 창 밖을 봤다. 검은 세단이 떠올랐다. 창문 너머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냉정했다. 감정이 없었다.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는 눈빛이었다. 한서진은 눈을 감았다. 강남구 도곡동 펜트하우스 새벽 5시 강도윤은 샤워실에서 나왔다. 거울 앞에 섰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표정이 없었다. 늘 그랬다. 침실로 갔다. 옷장을 열었다. 검은색 정장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하나를 꺼냈다. 입었다. 넥타이를 맸다. 시계를 찼다. 롤렉스였다. 차갑게 빛났다. 거실로 나왔다. 통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비는 그쳤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오늘 회의 자료였다. 그룹 계열사 인수합병 건이었다. 3천억 규모였다. 도윤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장을 넘겼다. 집중이 안 됐다. 자꾸 그 여자가 떠올랐다. 빗속에 무릎 꿇고 앉아있던 모습. 피 묻은 소매.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그 눈빛.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소파에 앉았다.
고개를 뒤로 젖혔다. 천장을 봤다.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왜 자꾸 생각날까? 관악구 봉천동 반지하. 같은 시각 한서진은 집 앞에 도착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갔다. 철문이 보였다. 녹이 슬어 있었다. 열쇠를 꺼냈다. 문을 열었다. 삐걱 소리가 났다.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웠다.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다. 곰팡이 냄새가 났다. 벽지가 들떠 있었다. 습기가 배어 있었다. 부엌 겸 거실이었다. 12평 남짓했다. 싱크대 옆에 작은 냉장고가 있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바닥에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다. 꺼져 있었다. 전기료 아끼려고 안 켰다. 안쪽 방문이 열렸다. 장미영이 나왔다. 한서진의 어머니였다. 50대였다. 머리가 허옇게 새어 있었다. 얼굴이 헬쑥했다. 기침을 했다. 콜록콜록. 서진아, 왔니? 네. 한서진이 젖은 옷을 벗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잠이 안 와서. 장미영이 기침을 또 했다. 손으로 입을 가렸다. 너 옷 왜 이래? 흠뻑 젖었네. 괜찮아요. 한서진은 옷을 빨래 바구니에 넣었다. 씻고 올게요. 밥은 먹었어? 먹었어요. 거짓말이었다. 한서진은 화장실로 갔다. 샤워를 했다. 찬물이 나왔다. 온수가 안 나왔다. 보일러가 고장났다. 고칠 돈이 없었다. 이를 악물고 샤워를 마쳤다.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거울을 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뺨이 푹 꺼져 있었다. 살이 빠졌다. 한 달 사이 3kg이 빠졌다. 방으로 나왔다. 어머니는 다시 방에 들어가 있었다. 기침 소리가 들렸다. 한서진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우편함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생각났다. 반지하 우편함. 새벽 6시 한서진은 문을 열고 나갔다. 계단을 올라갔다. 우편함이 있었다. 열쇠를 돌렸다. 뚜껑이 열렸다. 안에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다. 꺼냈다. 등기였다. 두꺼웠다. 발신인을 봤다. 법무법인 정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수신인은 장미영이었다. 뭐지? 한서진은 봉투를 들고 집으로 내려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테이블에 앉았다. 봉투를 뜯었다. 서류 뭉치가 나왔다. 첫 장을 봤다. 제목이 보였다. 산업재해 미집행 보호상금 지급 통지서. 손이 떨렸다. 다음 장을 넘겼다. 피상속인 강명호. 수익자 장미영. 보상금액 70억 원. 지급 사유 1992년 산업재해 사고 관련. 숨이 멎었다. 한서진은
서류를 다시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다. 70억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믿기지 않았다. 다시 읽었다. 틀림없었다. 방문이 열렸다. 장미영이 나왔다. 서진아, 뭐 보는 거야? 한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를 봤다. 입을 열려다 닫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 이거. 서류를 내밀었다. 장미영이 받았다. 읽기 시작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렸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어떻게. 장미영이 주저앉았다. 한서진이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장미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한서진은 어머니를 꼭 안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봐요. 장미영은 한참을 울었다. 진정되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서진아, 엄마가 숨긴 게 있어. 강남구 역삼동 그룹본사 오전 8시 강도윤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타원형 테이블이었다. 임원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20명이었다.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도윤은 자료를 펼쳤다. 프로젝터에 그래프가 떴다. 계열사 실적 분석이었다. 도윤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차갑고 명확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임원 하나가 손을 들었다. 영업이익률은요? 8.3%입니다.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다음 장을 넘겼다. 인수 대상 기업 리스트가 나왔다. 3개 회사였다. 규모가 컸다. 회의가 1시간 동안 이어졌다. 도윤은 질문에 답했다. 하나도 막힘없이 대답했다. 준비가 철저했다. 회의가 끝났다. 임원들이 일어났다. 도윤은 자리에 남았다. 서류를 정리했다. 사장실로 가야 했다. 아버지를 만나야 했다. 사장실 오전 9시 강명호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60대였다. 머리가 반백이었다. 정장 차림이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버지 앞에 섰다. 회의 잘 끝났습니다. 강명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앉아라. 도윤이 앉았다. 강명호는 서랍을 열었다. 봉투 하나를 꺼냈다. 갈색이었다. 두꺼웠다. 책상 위로 밀었다. 이게 뭔가요? 열어봐. 도윤은 봉투를 집었다. 뜯었다. 서류가 나왔다. 읽기 시작했다. 표정이 굳어졌다. 길게. 강명호가 말했다. 30년 전 일이다. 도윤은 서류를 다시 봤다. 1992년 산업재해.
사망자 12명. 책임자 강명호. 은폐 시도. 유족 합의. 아버지, 이게 사실입니까? 강명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 밖을 봤다. 침묵이 흘렀다. 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곧 터질 거다. 강명호가 말했다. 유족 중 한 명이 보상을 청구했다. 누굽니까? 장미영. 강명호가 이름을 말했다. 그리고 딸이 있다. 한서진. 도윤의 손이 멈췄다. 한서진. 그 이름이 귀에 박혔다. 아버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강명호가 차갑게 말했다. 합의금을 올려주든 소송을 하든 내가 판단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류를 쥔 손이 떨렸다. 강명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나가 봐도 된다. 도윤은 일어났다. 문을 나갔다. 복도에 섰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한서진.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봉천동 반지하. 같은 시각 장미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이 부서 있었다. 한서진은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아줬다. 어머니, 천천히 말해봐요. 장미영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1992년이었어. 나는 강명호 회사에서 일했어. 공장이었어. 부품 조립하는 일이었지. 한서진은 듣고 있었다. 어느 날 사고가 났어. 기계가 고장났는데 안전장치가 없었어. 사람들이 깔렸어. 12명이 죽었어. 장미영이 울먹였다. 한서진은 손을 꽉 쥐었다. 나는 살았어. 운이 좋았어. 하지만 평생 허리가 아팠어. 일을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요, 강명호가 돈을 줬어. 입 막으라고. 5천만 원. 그때는 큰 돈이었어. 서진아, 너 키우는데 다 썼어. 한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해. 장미영이 울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 돈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한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났다. 창문으로 햇빛이 조금 들어왔다. 한서진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발신인을 봤다. 법무법인 정함. 주소가 적혀 있었다. 강남이었다. 어머니, 내가 알아볼게요. 강남구 테헤랄로 법무법인 정함. 오후 2시 한서진은 건물 앞에 섰다. 30층짜리 빌딩이었다. 유리로 되어 있었다. 반짝였다. 한서진은 로비로 들어갔다. 대리석, 바닥이었다.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다. 안내, 데스크로 갔다. 직원이 미소 지었다. 어디 찾으세요?
법무법인 정함이요. 21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세요. 한서진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2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올라갔다. 숫자가 바뀌었다. 10층, 15층, 20층. 딩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복도가 보였다. 깨끗했다. 조명이 밝았다. 한서진은 안으로 들어갔다. 법무법인 정함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리셉션이었다.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한서진이 말했다.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확인하러 왔어요. 성함이요? 한서진입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왔어요. 장미영. 여직원이 컴퓨터를 봤다. 키보드를 두드렸다. 잠시만요. 한참을 기다렸다. 여직원이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와 통화했다. 끊었다. 담당 변호사님이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서진은 대기실 소파에 앉았다. 잡지가 놓여 있었다. 경제지였다. 집어 들었다. 펼쳤다. 기사가 보였다. 그룹 3세 강도윤, 계열사, 인수 박차. 사진이 있었다. 강도윤이었다. 정장 차림이었다. 표정이 차갑고 단단했다. 한서진은 사진을 봤다. 이 사람이 강명우의 아들이구나. 생각했다. 잠깐이었다. 기억이 떠올랐다. 새벽에 본 검은 세단. 창문 너머 남자. 그 얼굴. 똑같았다. 한서진은 숨이 멎었다. 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 같은 시각 강도윤은 차에 올랐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다. 차가 출발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사무실.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햇빛이 들어왔다. 도윤은 선글라스를 꼈다. 휴대폰을 꺼냈다. 문자가 와 있었다. 비서실에서 온 문자였다. 법무법인 정함에서 연락 왔습니다. 유족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도윤은 문자를 읽고 지웠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 밖을 봤다. 차들이 막혔다. 신호 대기였다. 한서진. 그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새벽 빛 속의 얼굴. 같은 사람일까? 법무법인 정함 오후 3시 변호사가 나왔다. 40대 남자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한서진을 봤다. 손을 내밀었다. 한서진 씨죠? 저는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악수를 했다. 손이 차가웠다. 한서진은 따라갔다. 상담실로 들어갔다. 테이블이 있었다. 앉았다. 김정훈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펼쳤다. 보상금 건으로 오셨죠? 네. 지급액은 70억 원입니다. 강명호 회장님께서
30년 전 합의했던 금액의 추가 보상입니다. 한서진은 서류를 받아봤다. 읽었다. 조항이 빼곡했다. 이해가 안 가는 단어들이 많았다. 이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정훈이 말했다. 수령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일체 언론 노출 금지. 그리고 추가 소송 포기. 한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변호사를 똑바로 봤다. 입 막으라는 거네요. 김정훈은 표정이 굳어졌다. 대답하지 않았다. 한서진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일어섰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김정훈이 일어섰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결정하세요.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나갔다.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버튼을 눌렀다. 내려갔다. 로비에 도착했다. 문을 밀고 나갔다. 햇빛이 눈부셨다. 손으로 가렸다. 그때 검은 세단이 멈췄다. 한서진 바로 앞이었다. 뒷문이 열렸다. 남자가 내렸다. 정장 차림이었다. 선글라스를 벗었다. 강도윤이었다. 두 사람이 마주섰다. 1미터 거리였다. 도윤은 한서진을 봤다. 한서진도 도윤을 봤다. 침묵이 흘렀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서진 씨죠? 한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도윤이 말했다. 제 아버지 일로. 한서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만 차갑게 식어 있었다. 도윤이 봉투를 꺼냈다. 수표였다. 내밀었다. 일단 이걸 받으세요. 급하실 텐데. 한서진은 봉투를 보지도 않았다. 도윤을 똑바로 봤다. 새벽에 봤죠? 도윤의 손이 멈췄다. 사고 난 사람 옆에서 지나가셨잖아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돈으로 다 되는 줄 아세요? 한서진의 목소리가 낮았다. 사과도 돈으로 하고 양심도 돈으로 사고. 도윤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한서진은 돌아섰다.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한서진의 뒷모습을 봤다. 봉투를 쥔 손이 떨렸다. 봉천동 반지하 저녁 8시 한서진은 집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왔니? 네. 한서진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손을 씻었다. 식탁에 앉았다. 장미영이 밥을 퍼왔다. 반찬을 놓았다.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어땠어? 장미영이 물었다. 한서진은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숟가락 떴다. 입에 넣었다. 70억이래요. 장미영의 손이 멈췄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언론
노출 금지. 추가, 소송, 포기. 장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장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글썽였다. 서진아, 엄마는. 목소리가 떨렸다. 돈보다 사과를 받고 싶어. 한서진은 어머니 손을 잡았다. 꽉 쥐었다.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은 밥을 먹었다. 조용했다. 숟가락 소리만 났다. 밖에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한서진은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다. 강도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새벽의 냉정한 눈빛. 오후에 어색한 사과. 수표를 내미는 손. 그 모든 게 진심이 아니었다. 한서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결심했다. 내일 다시 갈 거예요. 한서진이 말했다. 제대로 받아낼 거예요. 사과를. 장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한서진은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봤다. 곰팡이 자국이 보였다. 눈을 감았다. 강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진심일까? 한서진은 생각했다. 아니야. 진심이 아니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람의 사과는 진짜 사과가 아니다. 강남 펜트하우스 같은 시각 강도윤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다. 한 모금 마셨다. 목이 타들어갔다. 통창 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다. 불빛이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공허했다. 도윤은 잔을 내려놓았다. 휴대폰을 집었다. 검색창에 이름을 쳤다. 한서진. 기사가 몇 개 떴다.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 보상금 청구. 30년 만의 진실. 도윤은 기사를 읽었다. 사진이 있었다. 한서진이었다. 병원 간병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이 지쳐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눈을 감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돈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저 여자 눈빛이 자꾸 떠오를까? 밖에서 천둥이 쳤다. 번개가 번쩍였다. 비가 세차게 내렸다. 도윤은 눈을 떴다. 창밖을 봤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새벽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빗속에 무릎 꿇고 부상자를 부축하던 한서진. 피 묻은 소매. 젖은 머리카락. 그때 자신은 그냥 지나쳤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미안하다는 말. 그게 진심이었을까?
아니다. 진심이 아니었다.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다. 습관처럼 나온 말이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에 섰다. 이마를 유리에 댔다. 차가웠다. 한서진.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비는 밤새 내렸다. 서울은 잠들지 않았다. 강남 펜트하우스와 봉천동 반지하 두 곳에서 두 사람이 각자 밤을 지새웠다. 아침이 오면 다시 만날 것이다. 때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닐 것이다. 돈과 사과, 오만과 존엄, 냉정과 진심. 모든 게 부딪힐 것이다. 그리고 그 충돌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될 것이다.